이 정인객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정인객의 성립은 항상 이 도서는 똑같은 방식인데 일간 대비 정인이 투환됐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의 여러분 간목의 정인이 뭡니까? 예수. 지금쯤은 이거는 뭐 금방 나오겠죠. 지금쯤은 을목의 정의는 뭡니까? 을목이라면은 임수고, 자, 병화라면은 을목, 예. 병화라면 을목이고, 정화라면은 간목, 무토라면은 정화, 희토라면은 솔직히 안 보고 보고 내가 소관돼가지고 자, 그러고 경금에는 기토되고 신금에는 무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고 임수에는 신금이 되고 계수에는 경금이 되겠죠. 이렇게 정인이 월간에 아니고 혹은 연간에, 그것도 아니면은 시간에 투하했을 때 격으로 찰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사주 자체에서 강목에 여러분 자월이나 진월, 그 다음에 축월, 이렇게 세 개의 달 외에서는 이 정인이 투환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환된 개수가 월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최고로 강한 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월간에는 올라올 수가 없죠. 이 자월일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월간에서 격이 채되게 되면은 최고로 격이 좋고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월이라도 역시 개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정인격으로 격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월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 갑자기 그러면은 여기에서 혹시 6월이 되어도 말이죠. 6월이면은 이것이 사실은 정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수세가 강할 때에 사주에 수의 세가 강할 때에 이걸 놓고 그대로 정인격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세가 전체적으로 강할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좀 원칙을 좀 벗어나는 거죠. 네, 원칙을 벗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주에서 무슨 노행이 투관된 노행이 제일 강하나 하는 것을 격으로 취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소위 또 다른 법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차를 갖다가 운전하게 되면은 시내 도로가 소위 경계속도 60km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해도 이 차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70도, 80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길의 도로의 흐름상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전체 흐름에서 좀 융통성 있게 격을 취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유처럼 원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의 원칙을 두고도 다른 격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내격 말고도 다른 외격이라든지 특히 합을 해가지고 화하는 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변수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너무 이제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변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에 이것이 아니다 하고 말이죠. 또 다른 두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인격이 성립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얼른 말이요. 이 육신이 지장간에 있는 육친강해가 육신이 머리에 바로 기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머릿속에 거의 돌고 돌아야 됩니다. 개수라면은 여러분요. 개수라면은 정인이 경금이죠. 정인이 경금인데 이 경금이 투관되게 되면은 정인격에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하고 신월이면은 경금이 투관이 될 수가 있는데 월간에 올라면은 4월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신월이라면은 이것은 월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아무리 월간에서 격을 갖다가 최고의 격을 취하고자 하지만은 아무리 취하고자 하더라도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월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해지면 1번, 여기에서 격이 취해지면은 2번, 여기에서 취해지면은 3번, 이러한 순위를 나름대로 항상 생각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월간에서 격이 취해지면서 상한 것이 있다면 최고의 격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정강경 공부할 때에 그 격을 갖단 말이죠. 뱃설의 높낮이를 볼 때에 진격으로서 월간에서 투간대에서 격이 취해지면은 그것은 최고의 뱃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월지에서 설사 4월이라면은 다른 주에서 경금이 이렇게 투관되면 역시 정인격 되는 겁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사중에 경금이 중기신인데 정기신이 투관됐단 말이죠. 아까 신월은 정기신 자체가 그대로 투관된 것이고 4월은 중기신이 투관됐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월에 정기신이 투관된 거하고 4월에 중기가 투관된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것도 이순에 밀려있는 시로 가고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것이 이렇게 항상 격이 취해지려면 자기 자리에 뿌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정제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투관이 된 것을 최고로 강한 걸로 생각을 해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기신이 투관이 안 되고 역이나 중기가 투관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정기신보다도 더 강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보게 되면은 좌우, 묘유, 해는 투관이 되지 않더라도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간이 그러니까 을목일간이 해월 이걸 그대로 설사 투관이 안 되더라도 정인이니까 정인격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전부 다 원래 좌우묘유는 그 해당한 오행이 최고로 강한 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강격의 용신법이 되겠습니다. 정강격의 용신법.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정인의 용관살격, 정인의 용관살격이 있습니다. 정인의 용관살격.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적은 정인격인데 관살로 용신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앙에 말이죠. 재성이 왕하면은, 신앙의 재성이 왕하면은 관살로서 용신을 삼는다. 격은 여러분 정인격입니다. 격은 정인격인데 사주가 보니까 신은 왕하고 일단은 인성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거기에 재성이 형성되지 않고 왕에 있으면은 재생관하는 관살로 용신을 삼을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왕하다 하면은 재성이 왕하면은 일주 대비 재성이 왕 이 말이 아니고 재성이 왕하면은 뭐 관살이 왕하면 해놓은 이 부분이 말이죠. 일주 대비 재성이 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일주가 왕한데 그 재성이 상처를 받음이 없이 뿌리가 있다든지 통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에 재성이 역시 왕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보다는 재성이 왕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은 그러니까 신왕의 재성이 왕하면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생관하는 관살로 용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인 용재격이 되죠. 정인 용재격. 여러분 이 사주는 역시 정인격의 재성으로 용신한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신왕의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으로 용신을 한다. 격만 바뀌었지. 결국 일주가 왕하면서 또한 인성이 말이죠. 인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성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많다하고 왕하다하고는 조금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또한 그것이 강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지주를 해가지고 통면 착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가 강할 때에 이것이 아주 과왕 내지는 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왕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덕명을 하고 이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상당히 왕한 겁니다. 자체가 왕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병화라면 인성이 왕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왕하고 이 뿌리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요렇게 하다 못해 요렇게 돼서 수생목하니까 다른 데서 이 뿌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왕하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여기에 인월이라면은 이것이 그대로 왕하단 말이에요. 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많다 말이야. 인성이 다하여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물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감목이 있고 또 여기에도 감목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신월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뿌리가 없단 말이죠. 많지만 많지 이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많으면은 그냥 힘이 강한 것이 아니고 지지에 뿌리가 없는 천간에 투출된 노예는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뿌리가 없는 나무가 덩치가 아무리 크면 뭡니까? 그런 것처럼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많지만 많았지 이거 자체는 하나도 지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하나만 이늘에 이미 하나만 있어주면은 아니면 여기라도 말이죠. 있어주면은 이거 하나가 이 2배 이상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예시에서 말이죠. 그러한 사주가 나온다면은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 보면요. 비겁이 과다하면은 뭐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비겁이 왕하면은 과다하면은 이러한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만 많았지 결국 비겁인 경우에는 나의 그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친구고 동료가 될 수가 있는데 많지만 많았지 그것이 힘이 없으면은 형제가 아니 아무리 많아도 결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형제가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있어도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으면은 형제간들이 힘이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항상 월지가 아니면은 입지든 시지든 뿌리를 걸어주면은 그때부터는 그 숫자가 상당히 힘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성이 많으면은 또 신앙에 인성이 많다 혹은 인성이 왕하면은 이때는 재성으로서 용신을 한다. 그래서 격은 정인격인데 용신은 재성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용 식상격이죠. 정인용 식상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비겁이 많으면은 관살 아니면은 식상으로 용신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하니까 그래서 신이 왕하니까 관살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 그때에 식신상관으로 용신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신앙도 관살격은 여러분 신앙하고 관살이 있을 때에 식상 아니면은 이거 관살로 용신을 삼을 수가 있는데 관살이 있으면은 항상 이 관살을 먼저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관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관살이 힘이 없는 경우에는 식상으로 용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먼저 관살이 우리가 배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살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살이 힘이 없을 때 용신으로서의 자격이 좀 불능할 때에 그때는 관살을 쓰지 않고 식상으로 용신을 하는데 이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이 관살이 조금은 무력해도 관살로 용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있기는 있는데 용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힘이 여러분 있는 사주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주에 있기는 있는데 결코 그 용신의 힘이 미약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운의 흐름에서 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운의 흐름에서 사주에 있는 용신의 용신을 도우는 운으로 갈 때 그때만이 발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력하나마 용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용신 그조차도 사주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주에 용신이 없는 경우 참 좀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보는 법에서 행운지 용신 하는 거 있잖아요. 행운지 용신하는 것이
사주에서 용신이 없거나 사주에 있는 용신이 무력할 때에 흘러가는 행운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용신이 바로 행운지 용신이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정인용급격입니다. 정인용급격. 정인용급격. 자, 이 내용은 신약에 재성이 많으면은 비겁으로 용신한다. 결국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이다 그 말이죠. 때문에 재성이 많아서 신약이다 보니까 신약에 재성이 많으니까 신약이다. 뭐 신약에 재성이 많으나 재성이 많으니까 신약이 되었든지 이때에 비겁으로 용신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할 때는 이는 그 조건 없이 격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격이 인성적이든 재성적이든 관성적이든 간에 어느 격으로 가더라도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하다면은 비겁으로 용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인용정인이죠. 정인용 역시 용인격. 정인의 용신도 인성을 쓴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신약이죠. 신약. 인성을 용신한다면은 무조건 이는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식신상관이 많거나 관산이 많으면은 인성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자, 그러니까 신약은 식신상관이 많아서 신약이거나 관산이 많아서 신약이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용신은 이미 내가 신약이니까 인성으로서 용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식신상관이 많아서 신약 아니면 관산이 많아서 신약 이럴 때는 인성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그러한 말이 되겠고 그 후에 5번 항에는 재성이 많아서 신약이라면 비급이 용신이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냥 용신의 법이 저절로 지금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격이 그러니까 격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 신약하면은 내가 인성 아니면은 비급 용신이다 이거죠. 신약하면은 지금까지 말이죠. 계속 우리가 볼 때에 용신의 법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깨우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강해가지고 비극이 많아서 신강하는 것이면은 관살 아니면은 식상이 용신이고 만약에 신약인 경우에 그러면은 재성이 많아 신약이냐 아니면은 관살이 많아서 신약이냐 식상이 많아 신약이냐 그것만 잘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주를 전체를 봐가지고 이 사주는 식상이 많아서 신약이구나. 그러는 것이 인성이 용신이란 말이죠. 인성은 식상 극하면서 일주를 도우니까 인성이 용신이고 또 관살이 많아가지고 신약이라면 역시 인성이 관살의 기운을 설비시키면서 일주를 도우니까 인성이 용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성이 많은 신약 같으면은 비급이 용신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신강신약을 그것만 판단이 서면은 이것이 격하고는 뭐지 보면은 별도로 이 신강신약을 보고 용신법이 격하고는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격이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이게 용신인가? 물론 격 그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격이 아니면은 격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것이 용신이 아니고 결국 다른 데서 용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신약하면은 도우는 것인데 인성이 용신이 되면은 식상이 많거나 관산이 많아서 신약이 될 수밖에 없고 혹은 재성이 많아서 신약이라면은 비겁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신강한 경우에는 결국 설계하는 식상이 용신이든지 관산으로 용신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또 다른 물론 사주장에 따라서 용신법이 따로 체질속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최고로 좀 기본이죠. 다른 외격이 아닌 이상은 내 편에서는 내 판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가 갑니까? 예, 좀 쉬다 가죠.